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입니다. 금요일 생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요 사건 파일.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사람,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2014년 히딩크 감독, 2002년 월드컵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한국에서 무릎 수술을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10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그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거의 무릎을 완전히 피거나 또는 구부리는 게 힘드셨대요. 그리고 평소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고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의 무릎은 사실 그렇게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었나 봐요. 그랬던 그가 왜 한국에서 수술을 받게 됐을까요? 무릎뼈하고 이 무릎뼈 사이에 이렇게 무릎뼈가 부딪히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에 완충작용을 하게 되는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연골이라는 건 나이가 들면 닳게 돼요. 평생 동안 무릎을 썼으니까요. 나이가 젊은 사람도 축구나 농구같이 좀 격한 몸을 많이 움직이는 스포츠를 하게 되다 보면 연골이 일반인보다 훨씬 빨리 닳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럽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봤더니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술을 받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히딩크 감독이 굉장히 골프 치는 걸 좋아하는데 더 이상 골프를 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관절 수술을 미루고 있다가 축구 대표팀의 닥터를 지냈던 이 국내 전문의회가 제안을 한 거예요. 감독님, 그 인공관절 수술 말고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골,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있는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히딩크 감독이 어떻겠어요? 옳다구나 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히딩크 감독이 선택한 방법은 카티스템이라고 부르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식하는 거예요. 손상된 이 관절 부분에다가 구멍을 뚫고요. 그 구멍 안으로 통해서 약을 채우면 줄기세포가 안에 연골 조직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자, 내용이 아주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런데요. 일반적으로는 연골이라는 건요. 원래 그냥 닳아요. 몸에서 나이 들면 그냥 닳아. 그래서 맨날 엄마 아빠들 무릎 아프다고 하시잖아. 그렇게 재생되지 않는 게 상식이었어요. 왜냐면 연골에는 혈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혈관이 있어야 영양분을 계속 줄 수가 있는데 영양분을 못 받아가니까 재생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카티스템이라고 부르는 건 완전히 상식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카티스템은요, 국내 바이오 업체 메디포스트가 동물 실험, 각종 연구, 실제로 임상 실험까지 해서 11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첫 타가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합니다. 타가라는 건 뭐냐면 환자의 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신생아의 탯줄, 그 탯줄 혈액 속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만든다고 해요. 자, 그래서 치료를 받고 3개월 후 히딩크 감독은 바로 골프를 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저기요, 잠깐만. 그러면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이 연골이 막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여러 치료에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줄기세포는 지금 의학계에서 정말 핫 포테이토,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줄기세포가 뭐야? 궁금하시죠? 자, 제가 조금 여러분을 위해서 굉장히 제가 쉽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자, 줄기세포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야. 똑같은 세포인데 이 세포는요,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가 있어요. 그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예요. 분화라는 게 뭐냐? 분화는 생물의 세포나 이 조직의 형태나 기능이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세포가 여기에 가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심장에 가면 심장 쪽에 그 세포가 형성이 되는 거고, 팔에 가면 팔세포. 이건 물론 이렇게 단순하지 않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쉽게 드리는 겁니다. 줄기세포는요,
적절한 조건만 맞춰지면 스스로 증식하는 재생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요. 게다가 다양한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으니까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거죠. 막 옛날에 이런 거 봤어요. 영화에서, SF 영화에서 막 팔이 딱 잘렸어. 막 외계인이야. 팔이 딱 잘렸는데 얘가 막 여기다가 막 뭘 해가지고 갑자기 팔이 막 두두두두두 하고 막 재생되는 거 있죠. 물론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인간이 의학 기술이 그 정도까지 지금 왔다는 거죠. 오케이? 자, 보통은 자기 몸에서 꺼내요, 세포를. 그래서 그걸 배양을 해서 자기 몸에 넣어서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배아 줄기세포예요. 아주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할 테니까 간단하게만 들으세요. 배아 줄기세포는 수정란, 여기 수정란 있죠? 수정란에서 나와요. 이건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아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치거나 또는 뭐 질병으로 조직이 손상되면 이 배아 줄기 세포를 분화해서 내가 필요한 세포를 재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수정란을 이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수정란이냐? 그리고 이 수정란을 어떻게 이 몸에서 이게 빼가지고 배양을 할 것이냐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연구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체 줄기세포예요. 이건 몸의 여러 조직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특히 뭐 혈액이라든지 여러분의 지방 또는 골수, 태반, 탯줄 등에서 채취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질병 치료하고 이 내가 손상된 기관을 복구시키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기여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줄기세포를 가지고요,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뭐 피부 미용에도 대통령이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자,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대통령의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거 보셨나요? 자, 이런 줄기세포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나? 피부 미용에요. 네, 있습니다. 자, 지방에서 이제 추출을 한 줄기세포를 정제를 해가지고 또 다시 주입을 하게 되면 피부의 탄력이 높아진대요. 이렇게 다시 이제 주사를 해서 넣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탄력이 높아지고 또 우리 왜 여드름 상처 같은 거 있잖아요. 요 여드름 상처 같은 것도 채워지고 모공이 넓은 사람, 이 사람들도 개선이 되고 미백 효과도 있고요. 게다가 그 효과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해요. 보통은 뭐 허벅지 또는 뭐 배 이렇게 지방이 많은 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을 자기 지방을 빼서 거기서 줄기세포를 꺼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고 지방 이식에 비해서는 생착률이 높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얘기만 들으면 이거는 거의 뭐 늙지 않게 하는 불로초야, 불로초. 아니, 여자들이 그럼 이것만 맞으면은 뭐 40대, 50대 가도 다 20대처럼 예쁘게? 그런데 물론 아직 완벽하게 안정성이 입증된 것이 아니고 1회 시술에 작게는 3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조금 더 수준이 있는 건 1000만 원, 2000만 원, 많게는 1억까지 웃도는 아주 고가의 시술이라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요즘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허가받지 않았지만 좋다고 입소문이 난 것들을 일반 우리 사람들은 다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뭐 VIP로 불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아직 검증받지 않았지만 이 시술의 테스트, 임상실험을 자신의 몸에 직접 하고 있는 게 되겠죠. 줄기세포는 엄밀히 얘기하면 합법이 아니지만 합법인 것이 있어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릴 거니까 여러분 채팅창에 합법이다 아니다 라고 아직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또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사실 여자들이 혹할 수 있어요. 얼굴에 우리가 막 푹 꺼지고 눈밑이 막 푹 꺼지고 광대가 이렇게 팍 나오고 이렇게 막 살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줄기세포를 주입을 하면 굉장히 이게 빵빵하게 막 불어오른대요. 그건 여자들이 굉장히 혹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이식을 한 지방 줄기세포가 완벽하게 피부 조직에 딱 붙었어.
생착하기까지는 3, 4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줄기세포 미용 시술을 받았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도 얘기했듯이 그것 자체를 받았다는 거, 여자가 뭐 미용을 목적으로 그걸 받았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 잘못했다 아니다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실제로요, 이 줄기세포는 우리한테 굉장히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뭐라고 써있죠? 줄기세포 가슴 성형이에요. 에? 그럼 줄기세포가 지금 막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데 이걸 무슨 가슴 성형을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막 광고를 하는 거야? 이 줄기세포 가슴 성형이라는 단어는요, 요즘 성형 카페에서도 굉장히 핫한 키워드라고 해요. 실제로 엉덩이나 허벅지에서 채취한 자기의 지방을 가슴에다 이렇게 넣으면 원래는 그냥 그 지방이 그냥 괴사한대요. 그런데 이걸 줄기세포와 같이 넣으면 생착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생착률이 높아진다는 건 내 엉덩이에서 떼낸 내 지방이 가슴으로 이렇게 다시 풍성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부작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긴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성형외과에서도 그럼 줄기세포 하고 뭐 히딩크 감독도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미용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는 왜 불법이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했지만 의료기관이 환자의 줄기세포를 축출해서 그걸 세척하고 냉동, 그러니까 단순 처리만 하게 되면 단순 처리하고 나서 주입을 하게 되면 이건 합법이래요. 그런데 식약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이 이것을 배양했어요. 배양한다는 건 다시 이렇게 키워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증식시켜요. 그러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식약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모든 줄기세포 치료가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건 허가를 받은 것도 있고 어떤 건 안 되는 것도 있고 배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왜 이걸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느냐? 왜냐면 줄기세포라는 게 연구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렇게 빼내가지고 이거를 뭐 이렇게 가공하는 과정에서, 조작 과정에서 성질이 변해요. 그러면 이건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정말 몸 치료하려고 몸 안에다 넣었는데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여러분께 굉장히 다양하게 드릴 거예요. 왜냐면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줄기세포는 무조건 나쁜 거야. 줄기세포는 불법이야. 아니야, 줄기세포는 좋은 거야. 이렇게 제가 편협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줄기세포는요, 일반 지금 현대의학에서 고치기 힘든 병을 가지신 분들에겐 정말 신랄 같은 희망이에요. 파킨슨병, 치매, 간질, 뇌졸중, 동맥경화, 심장병, 척추신경이 손상돼서 사지를 못 쓰시는 분들, B형간염, C형간염, 간경화, 게다가 뼈 이식을 해야 되는 모든 질병, 백혈병, 빈혈, HIV까지, 화상에 대한 피부 이식 부분, 근육 위축, 당뇨병 치료까지 혹시 내가 아는 병 다 나온 것 같은데 이 모든 부분에 줄기세포 치료가 이용될 수 있어요.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면 줄기세포가 인체에서 다양한 조직에서 기관으로 세포가 기능이 재생이 되니까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전 세계가 줄기세포 연구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전 세계 심장과 혈관에 관련된 환자들 8억 4천만 명,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9억 명,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 3억 명이 다 이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엄마가 정말 맨날 무릎이 아파, 우리 아빠가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치매야, 이렇게 막 너무 가족이 아픈 사람에게는 줄기세포는 하나의 정말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기세포의 위험성이 있어요. 뭐냐면 얘가 증식을 잘하잖아요. 분화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암세포처럼 무한하게 증식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게다가 나는 얘가 심혈관 기관에만 정확하게 기능을 하도록 배양을 해서 넣는데 이 필요한 기능이 아닌 다른 세포로 만약에 발현되게 되면 쓸모없는 거잖아요. 아직은 정확하게 우리가 자 이거는 심장에다 쓸 줄기세포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심장에만 쓸 수 있는지 이 기술은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충분한 임상 실험을 거쳐야 되는 아직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자, 요즘 이렇게 막 요즘 이제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서 뭐 줄기세포의 이 강력한 치료력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지만 이거는 신상 치료가 아니에요. 아주 예전부터 성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은 부유층이나 뭐 이제 마음이 좀 급하신 분들은 가족 중에 아프신 분들은 굳이 외국에 나가서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많은 부분이 불법이 되어 있으니까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뭐 배양을 했던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해외 일본에 가서 그 줄기세포를 받으신 70세 할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는 의학적인 건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누가 죽였어? 이거를 단박에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병이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줄기세포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아직 연구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정말 굉장히 획기적이지만 아직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될 거 국내에서는 줄기세포 치료 시 내세포야 하더라도 배양하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자, 그렇지만 허가가 된 줄기세포 치료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위한 하티셀이라는 치료제가 있어요. 그건 허가 받았어요. 아까 히딩크 감독이 받은 무릎 연골 치료제 있죠? 무릎 연골 치료제 카티스템도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건 큐피스템이라는 약이에요. 이거는 크론병으로 생긴 그 누공을 치료하기 위한 공식 줄기세포를 이용한 약이에요. 치료제예요. 또는 루게릭병 있죠. 근육이 막 마비되는 거. 루게릭병 환자가 그 근육이 이렇게 굳는 그 진행 속도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뉴로나타 알주라는 약도 국내에선 허가가 돼 있어요. 오케이? 자, 줄기세포는 그럼 보니까 완벽하게 불법은 아닌 거예요. 다 임상 실험이 거치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은 지금 많은 부분들이 그걸로 치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가격이 비싸겠네요. 네, 가격이 싸지 않아요. 가격이 싸지 않고 아무래도 지금 이 줄기세포의 치료가 대중화되기에는 초반에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줄기세포는 다 나쁜 건가요? 다 부작용만 있는 건가요? 다 무조건 좋은 건가요? 라고 여러분이 한쪽에 편협하게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께 저는 최대한 좀 중립적이고 팩트에 의존한 정보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